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3월 상패 시즌 감사 보고서 기한이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하나 둘씩 지금 급락 형태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저거 뭐야, 새우 글로벌 감사 의견 부적절 설이 나왔죠. 그래서 바로 정지 들어가고 하한가 들어갔고, 뭐 맥스로테 얘도 지금 8%까지 급락 나온 상태에서 바로 정지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투심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게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뭐 감사 보고서와 상관없이 이제 기한 내에 제출 안 하는 기업들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막 이 낙폭 봐보세요. 신데카 바이오더, 뭐 크리스탈 지노믹스, 뭐 아미코제, 최근에 뭐 소폭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상승폭 다 반납하고 있고, 이게 보시면은 뭐 G3BNT,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뭐 올리패스, 뭐 이거 외에도 정말 많아요, 그죠? 대부분의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뭐 낙폭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얘뿐만 아니라 뭐 2차전지 섹터는 지금 업황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LG화학, 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대형주 2차전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도 지금 고점 대비 25%가 조정이 나왔어요. 오늘만 3.73% 하락이 나왔는데, 얘뿐만 아니라 5G도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섹터들도 일부 뭐 종목별로 뭐 윤석열 관련 종목으로 엮인 뭐 원익 원익큐브 뭐 일부 종목들 빼고는 뭐 최근에 러셀도 전일 급등 나왔던 이유는 다 윤석열 관련 종목으로 묶여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뭐 실적 우량주건, 뭐 반도체건, 소부장이건, 뭐 비메모리건, 2차전지건, LG화학의 조정을 보면은 지금 시장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인지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면은 얘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25% 가까이 지금 밀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면은 뭐 윤석열 관련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그렇다고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 빠지는 종목들은 또 급락 크게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 그 외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원래는 디지털 화폐 섹터도 정말 강했었는데, 오늘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한마디를 합니다. 사실은 가상화폐 관련해서 어떤 그 얘기를 강도 높게 비난을 한 거예요. 비트코인은 투기적 자산에 가깝다. 그리고 가상화폐의 부정적인 견해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호화폐는 사실상 유용한 화폐가 절대 되지 못하고 투기성 자산에 가깝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인식해야 된다 라고 이제 강도 높게 그 암호화폐, 그러니까 결론 이거예요. 가상화폐는 화폐가 될 수 없다라고 발언이 한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디지털 화폐가 사실 대항마여가지고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왜 오늘 조정이 나왔냐면은, 물론 뭐 시장 여파로 오늘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3에서 5% 가까이 투심이 악화된 상태에서 지금 하나 둘씩 한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뭐 세우 글로벌이나 이런 종목들이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투심이 악화됐던 요인도 분명히 있고요. 지금 상패 시즌이다 보니까 하나 둘씩 이제 감사 의견 부적절 설이 돌면서 다 급락이 나와주고 있고, 뭐 맥스로트도 마찬가지고 좀 계속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3월달 후반부에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 안 한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급락이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투심이 악화된 상태에서 아주 자그마한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급락으로 이어지고 10에서 20%는 기본이고요. 막 하한가까지 직행해버리는 지금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디지털 화폐 관련 섹터들은 그동안 워낙에 강했어요. 제가 뭐 한네트도 이거 설명드려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리자마자 거의 4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죠? 여기서 튀기 직전에 말씀드려가지고 말씀드렸고 또 말씀드려가지고 또 수익 내기도 했고, KCT도 2차 상승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K사인도 목표가 터치했고, KCT 같은 경우는 2차 상승 때 딱 말씀드려가지고 바로 이날도 거의 뭐 상한가 들어갔었죠. 얘도 한 40% 수익 났고요. 그죠? 그리고 KCS 이 종목도 이제 후속주로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자마자 목표가를 터치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9,000원, 8,500원 종가상 이탈했을 때 이게 여기죠. 이탈했을 때 손절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럼 그동안 한네트로 60, 40%, 또 K사인 10%, 얘도 이제 목표가 터치해서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KCS 뿐만 아니라 오늘 디지털 화폐가 조정이 나왔는데, 이게 왜 조정이 나냐면요, 그거예요. 디지털 화폐의 어떤 가상화폐보다는 디지털 화폐의 어떤 발행까지가 디지털 화폐 도입을 속도를 내야 하는데 좀 상당 시간 걸릴 수 있다. 디지털 통화가 이제 디지털 통화로 전환을 하려면은 뭐 의회나 행정부 그리고 또 폭넓은 뭐 대중의 요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명하게 접근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어요. 그거는 사실은 오늘 올랐어야 될 얘기입니다. 가상화폐를 화폐로서의 가치를 부정했고요. 디지털 화폐에 어떻게 보면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말이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작용한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시장 자체가 지금 투심이 악화되고 커피 타면은 지금 막 급락 나오고 막 20% 막 30% 하한가 가고 지금 상패 시즌이기 때문에 종목들의 조정 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투매가 투매로 이어지고 매도로 매도로 이어졌고 워낙에 시장 대비 강했기 때문에 낙폭이 오늘 좀 나왔다. 그래서 시장 여파로 오늘 웬만한 종목들이 3에서 5% 가까이 있는 조정이 나왔고 평균적으로 그 상태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왔던 건데 그냥 어떻게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자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한마디에 오늘 조정이 나왔지만 사실은 미국 경제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잖아요.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디지털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던 게 제가 한네트 발언 나오기 바로 직전 날에 요 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디지털 화폐에 부정적이었던 미국이 트럼프가 반대를 했었죠. 미국이 2월 말에 이제 디지털 화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뭐 올해 한다. 올해까지 하겠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중국은 이미 몇 년도야? 2018년도부터 끊임없이 디지털 화폐, 디지털 위안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베타 버전을 출시하죠. 그럼 이제 막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상당 시간 걸린다라는 건 당연한 건데, 거기에 놀래가지고 매도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아직 준비 단계도 아니고 일부 주에서만 연구를 하고 있고 일부 대학에서만 미국에서 연구를 하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도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의 경제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노이즈와 불협화음은 당연히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은 시장 여파도 있었지만 약간 상당 시간 걸릴 수 있다. 그게 어떤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작용이 된 건데 디지털 화폐 CBDC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어떤 그 전망은 이제 시작인 거고 그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 조정은 시장 여파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바닥 구간에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2차 상승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어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조금 이제 투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비트코인은 좀 덜 빠졌어요. 뭐 7%? 뭐 8%? 예. 좀 덜 빠졌는데, 덜 빠진 이유는, 덜 빠진 것도 비슷하게 빠졌어요. 비슷하게 빠졌는데, 이건 왜 그러냐. 그동안 가상화폐가 실체가 없다,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 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들은 게 아니죠. 디지털 화폐는 그 악재로 말한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고 디지털 화폐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 거면은 사실상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CBDC에 대해 전환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 그걸 시장에서 워낙에 투심이 악화되어 있고 아주 작은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던 거고요. 그나마 원래 사실은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주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을 해버렸으면 더 급락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래도 요 정도에서 멈춘 거는 이게 내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화폐에 어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말은 처음이었던 거고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너무나 그동안에 이런 악재와 이런 논란은 계속 지속되면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락은 나왔지만 뭐 10% 가까이 다 죄다 뭐 비대주도 그렇고 조정은 나왔지만 다소 그래도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그 추세로 봤을 때는 전혀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점은 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 화폐로 그동안 좀 수익 났어? 40%, 60%, 막 10%, 20% 꾸준히 수익이 나다가 오늘 시장 여파로 좀 밀렸던 거고
메타버스에 대한 그 가능성은 마찬가지로 디지털 화폐와 마찬가지로 정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요. 제가 이거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상한가 들어가고 이것도 40%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조정은 당연한 겁니다. 이거 보세요. 9,940원짜리가 얼마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도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없어요. 시장의 상황이란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8,000원 밑에까지 내려왔죠. 7,900원까지 조정이 나왔죠. 그랬을 때 N게임도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타점이 왔을 때 말씀드리라고 해가지고 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 안 빠진 것 같죠. 지금 딱 이렇게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덜 빠진 것 같지만 이게 21%예요. 21% 하락이 나왔다가 제가 다시 한번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지난주 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틀 동안 급등이 나와서 이것도 얼마 안 올라간 것 같지만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N게임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직전 고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얘도 그렇고 얘도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었고 칩스앤미디어도 메타버스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때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바로 튀었고 그죠?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칩스앤미디어도 그렇고 N게임도 그렇고 어제 웹젠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씀드리기 전부터 웹젠이 계속 상승이 나와주는 바람에 목표가까지 터치를 해버렸어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뭐 N게임, 웹젠, 뭐 그리고 또 뭐 우리 VIP 회원님들이 지난주 수익을 챙겨 나왔던 뭐 한빛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이 종목들을 보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까지 급락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실 겁니다. 뭐 물론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무조건 다 상승이 나왔던 것도 아니고요. 오늘 뭐 선익 시스템은 한 6% 가까이 조정이 나왔었고 뭐 하락이 나온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금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시장 대비 굉장히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는 더욱더 큰 상승폭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이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사실상 그 메타버스의 실질적인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것도 VIP 회원님들이 지난번에 이거 수익을 챙기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날도 12% 정도 짧게 수익을 챙기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12% 짧게 수익을 챙기고 나왔던 종목인데 네. 이게 왜 여기서 조정이 나왔냐?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냐라고 물으시면은 이게 신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신규 상장한 주식은 이제 확약 물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호 예수 물량들이 풀리는 시기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이걸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이죠? 자, 15일 이제 확약 물량이 1500만 주 1개월이 3000만 주 3개월 이게 딱 상장한 지가 3개월 이제 막 넘었습니다. 12월 21일날 알체라가 상장을 하고요. 딱 지금 오늘이 3월 22일 3일이죠. 23일이니까 3개월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 물량들 7650만 주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물량들이 다 지금 시장에 나왔다. 뭐 매도한 물량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매도가 나오지 않은 물량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확약 물량은 얼마 안 돼요. 600만 주? 얼마 되지 않습니다. 7600만 주 중에서 600만 주만 남은 상태고 이것도 앞으로 3개월 뒤 이야기고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최대 주주가 보시면요. 이거 뉴스 치면 바로 나올 거예요. 3년 동안 보호 애수 물량에 걸려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경영권 관련해서 잠시만요. 뉴스를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잠시만요. 컴퓨터를 껐다 켜가지고 3년 보호 애수 잠시만요. 요것만 보여드리고 막 여기다 요거 보이죠? 네. 자, 저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보호 애수 물량들이고 다 나온 겁니다. 거의 다 나왔어요. 네, 거기에 알체라가 이제 대주주 보호 애수 물량이 이제 3년. 그 대주주라면은 최대주주 말하는 겁니다. 창업주 2인과 최대주주를 포함한 대주주들이죠. 보호 애수가 3년이에요. 보통 1년인데
3년 동안 한 이유는 경영권 변동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이제 보호 회수. 그러면 이제 3년 동안은 어떤 대규모의 물량에 출해될 거라는 우려는, 예, 당분간 이제 불식이 됐겠죠. 그죠? 그리고 기간 보호 회수 물량도 이제 3개월이 됐기 때문에 제일 많은 물량이 이제 풀렸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신규 상장주의 어떻게 보면 가장, 뭐, 리스크라고 하면 리스크가 어떤 보호 회수, 확약 물량에 대한 어떤 보호 회수 물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주가가 큰 상승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12% 짧게 수익을 챙기고 나왔던 이유는, 이게 앞으로 큰 상승이 나오기에는 지금 3월달, 3월 20일, 3개월 보호 외수 물량들이 풀리는 날이기 때문에 큰 상승이 나오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짧게 수익을 챙기고 나와서, 다시 알체라를 관심있게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알체라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메타버스의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로블록스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로블록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전 세계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6년도에 레고를 기반으로 3D 아바타 가상세계를 소통하는 메타버스 SNS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엔게임도 그렇고 웹툰도 소개해드렸고 뭐 여러가지 종목들을 소개해드렸지만 사실상 메타버스, VR, AR 담당하는 종목들이 사실상 그냥 테마성으로 묶인 거지 실질적인 수혜주는 아니잖아요. 근데 로블록스는 메타버스 게임을 직접 2006년부터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초딩 사이의 놀이터, 우리 국내 초등 학생들은 사실상 제페토보다 로블록스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로블록스가 이 공간에서 친구들끼리 대화도 하고요. 뭐 집에 가상 공간에서 초대도 하고요. BTS 공연도 보고요. 블랙핑크 사인회도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요 공간 가상 공간 내에서 그런 한 건데 이게 앞으로 확대될 겁니다. 지금은 초등학생들의 놀이터라면 앞으로 뭐 성인까지도 이용할 수 있게 그 안에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진행하고 그래서 가상 공간의 아바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그래픽이 별로예요. 로봇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픽이 별론데 상장하자마자 큰 이슈를 얻었습니다. 뉴욕증시 상장하자마자 5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요. 시총이 40조가 넘어요. 근데 알체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4,799억. 예, 거의 뭐 그죠? 이게 몇 분의 그죠? 14,000원 그죠? 10분의 1이야 뭐야? 굉장히 적다가 왜냐면 이게 알체라가 네이버 스노우가 최대 주주입니다. 즉 네이버 스노우가 운영하고 있는 게 상장이 아직 안 됐잖아요. 네이버 스노우가 운영하고 있는 게임이 지금 제페토예요. 제페토는 화질 보세요. 그죠? 그래픽이 굉장히 좋죠. 그래픽이 굉장히 좋고 요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얼굴도 직접 꾸밀 수 있고 똑같습니다. 로블록스와 똑같은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로블록스는 레고를 기반으로 그리고 로블록스의 장점은 유저들이 게임을 새롭게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처럼 어떤 콘텐츠를 자체 생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아직까지 제페토도 이제 그 범위까지는 가지 않았고 일단 SNS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게임만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게임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이용자 수로 따지면요 지금 이제 로블록스를 능가했습니다. 로블록스 이용자가 1억 5천명이고요 제페토 이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 넘었어요. 사실상 국내에서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고 초등학생들이 10% 정도만 한다고 하는데 국내 10%만 제페토라 하고 있고 MZ세대죠. 밀레니엄 세대랑 그리고 또 Z세대들이 제페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미국이나 중국에서 해외 다운로드가 1위입니다. 빅히트와 YG에서도 170억을 투자해가지고 네이버의 제페토 게임에 170억을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빅히트 아티스트인 BTS가 공연을 하고요. YG 엔터테인 아티스트인 블랙핑크가 불핑하우스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방문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뭐 구찌, 나이키, 글로벌 의료 브랜드들도 제페토와 협업을 통해서 신상품을 볼 수 있는 가상공간 구찌 빌라도 그 조회수, 접촉자 수가 계속 방문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페토는 단순히 어떤 초등학생 또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들의 또 그 Z세대들의 놀이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VR 부분에서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서 뭐 업무도 볼 수 있고요.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뭐 영어 교육도 할 수 있고요. 회의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대면 사회에서 앞으로 최대 화두가 될 수 있는 신사업은 메타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메타가 이제 가상의 어떤 아바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상세계에서. 최근에 순천향대학교에서는 이걸로 입학식, 졸업식도 진행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대표이사가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보호예술 물량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요걸 보시면은, 네. 이분인데요. 김정배라고 이제 알체라 대표이사입니다. 71년생밖에 아직 나이가 젊어요. 그리고 카이스트 출신이고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걸 어떻게 보지? 경력이 이렇게 눌렀나? 여기다. 예. 삼성 종합기술원 출신입니다. 2016년도에 삼성 종합기술원에서 퇴사를 해서 알체라를 설립한 건데, 2016년까지 삼성 종합기술원에 있었어요. 근데 AI VR 담당 연구원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삼성의 기술력을 고스란히 알체라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이버가 이제 네이버의 손자회사가 알체라라고 말씀드렸죠. 그에 따른 네이버의 투자와 외형 성장과 기술력이 같이 삼성과 네이버의 기술력이 수반되고, 최대 주주인 네이버 스노우 얼굴 인식 카메라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러면은 영상인식 관련해서 국내 대표 기업이 알체라이고, 앞으로 영상인식, 얼굴인식 분야는 계속해서 시장이 연평균 24%, 25%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서 제페토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메타버스 수혜주라고 불리는 거고, 최근에 이제 쿠팡 몸값이 100조까지 넘었잖아요. 그럼 우리 국내 1등인 네이버의 어떤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손자 회사가 알체라고요. 알체라의 최대 주주가 네이버 스노우입니다. 네이버 스노우가 제페토를 운영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국내 가장 대표 주자는 알체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대표 메타버스 게임의 절대적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그 이유들은 시장 영향이 컸다. 그리고 시장 영향 플러스 보호예술 물량들이 3개월 물량까지 가장 많았었는데, 앞으로 6개월은 얼마 되지도 않고 6만 주밖에 되지 않고요. 600만 주밖에 되지 않고, 다 이제는 거의 유통 물량의 3.6% 정도 됐는데 거의 다 나왔다. 그리고 최대 주주 보호예술 물량도 3년 동안 묶여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다. 그럼 시장만 안정화되면은 알체라 같은 종목은 메타버스의 업황 회복과 또 알체라의 어떤 개별적인 이슈를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습니다. 시장이 이제 확실히 디지털 화폐도 마찬가지고 메타버스 관련 섹터들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컨텐츠 관련 섹터들도 여전히 강하잖아요. 그죠?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SNF 디자인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그때마다 10에서 20% 수익을 짧게 챙겨드렸는데, 다시 한번 지금 바닥권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컨텐츠 관련 섹터들은 시장 대비 아주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네트워크스도 오늘 좀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왔지만 다른 종목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다른 섹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IT, 5G, 비메모리 반도체 숫자가 나오고 실적이 나온 종목들이 얼마만큼 조정이 나왔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대형주인 LG화학과 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을 한번 봐보시면은 얼마나 컨텐츠 섹터와 메타버스 섹터와 디지털 화폐 섹터가 얼마나 강한지를 여러분 보실 겁니다. 분명히 상승하는 과정에 눌림목과 조정은 분명히 나와요. 그냥 상승만 나오는 섹터가 어디 있습니까? 사마네터스가 이렇게 몇 배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15%에서 20% 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조정 없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없어요. 시장이 오늘 빠졌잖아요. 시장이 빠지면 조정이 나오는 것이고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투심이 악화되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투심의 3월달에도 상패 시즌이기도 하고 투심 자체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종목들은 조정이 나옵니다. 시장이 빠져도 내 종목은 올라야 된다는 건 욕심인 거고요. 무조건 시장이 3월달에 시장이 빠지고 종목들이 하락이 나오면 같이 빠집니다. 간혹 종목들이 뭐 50개, 100개 뿌린 곳에서는 한두 개 올라가는 것도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는 상승률 순위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1032개, 두 개가 하한가 들어갔는데 이 306개도 장 초반에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반납해가지고 강보합 순위에서 끝난 종목들이 대다수고, 스펙주 이런 거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1200개 종목 중에 1000개가 하락이 나왔고 800개 종목 중에서 650개가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정당 후약 아침에 미증시 영향으로 갭상승 나왔다가 중고 상해증시 영향으로 다 급락이 나왔던
그리고 투매가 이어졌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또 이제 사패 시즌이기 때문에 또 한가라는 종목들이 속출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심이 악화된 상태에서 투매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섹터와 이제 출발한 섹터다. 디지털 화폐, 컨텐츠,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컨텐츠 관련 섹터들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또 미래차 관련 섹터들도 요즘에 조정이 나와주고 있지만 반등이 나온 종목들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빠진다고 겁에 질려가지고 도망가지 말고요.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우리가 실적은 뒷받침 돼야겠죠. 왜냐면 아직까지 안 끝났으니까,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이 안 끝났으니까 실적은 당연한 건데 모멘텀이 살아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유하고 계시면은 시장이 안정화되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제가 한네트도 두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60% 그리고 또 KCD 40% 이상 상승이 나온다는 거는 반등 또한 강력하게 나오고 오늘의 뭐 악재 또한 마찬가지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그 요인은 일시적인 악재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시적인 악재인 거지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화폐에 대한 가치를 부정했던 거죠. 그죠? 그럼 오히려 반사이익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메타버스 관련 수익도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웹잼도 엔게임도 뭐 많죠. 뭐 한빛소프트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저거 칩세임 미디어도 말씀만 드리면 그때마다 20% 30% 이상 상승이 나왔던 건데 오늘 알체라를 다시 한번 좀 강력하게 말씀드린 거는 메타버스의 그 섹터, 그 모멘텀이 죽지 않은 이상 알체라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절대 쫄지 마세요. 우리 저 VIP 회원님들도 물론 오늘 같은 시장에서 우리 종목만 올랐어요. 그런 뭐 야간 차트 발언 안 하겠습니다. 우리 종목들도 당연히 조정이 나옵니다. 시장이 빠지면 무조건 빠지는 게 맞는 거고요. 다만 우리 종목들은 다 10% 거의 내외, 10% 안쪽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시장이 돌아서면은 빠르게 반등 나옵니다. LG화학이 고점 대비 25% 빠졌다 그러면은 그 대형주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대형주가 25% 이상, KMW가 40%, 오이솔루션이 뭐 50% 가까이 급락이 나왔던 걸 봤을 때는 우리 종목들이 얼마큼 안정적이고 우리 종목들은 반등이 나오면 10에서 20% 우습게 반등이 나옵니다. 제가 2월 내내 종목들 평균 수익이 18종목의 수익이 났는데요. 200% 수익이 났다는 거는 종목당 15% 수익이 하루하루 매일 났다는 거예요. 3월 달에는 제가 지난주에 시장이 좀 급락이 나오면서 쉬어갔던 구간도 있었고요. 월화 수익 났다가 어제 오늘 당연히 쉬었겠죠. 시장이 빠졌으니까. 쉬어가는 구간도 있었지만 1년 12달로 봤을 땐 제가 수익 난 날이 훨씬 많고요. 2월 달에도 모두 시장 핑계 안 되고 꾸준하게 수익을 200% 이상의 목표 수익을 달성해 드렸습니다. 3월 달도 과정인데 시장 영향으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치는 꾸준하게 잘 달려가고 있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모멘텀과 여러분들이 섹터와 종목들을 잘 아신다고 하신다면요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은 기회고 조정이 나오는 거 시장이 폭락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누가 가장 빨리 회복시키고 상승을 시키는지 그리고 시장이 제가 말하는 그 안정화는 V자 반등이라 아니라 시장이 이렇게 갭상승 나왔다 급락 나오고 투심이 악화되고 이거는 3월만 또 지나면 괜찮겠죠. 3월이 지금 시장의 사패 시즌이기 때문에 투심이 악화된 상태이고 거기에 중국 상해 증시의 영향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만약에 이제 3월이 또 지나고 또 그리고 시장이 또 안정화됐을 때는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종목들이 우리 VIP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알체라 같은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지금 시장에 절망하지 마시고요. 2월달, 3월 초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익을 많이 챙겨드렸습니다. 뭐, 성호점 후기만 쭉 보시더라도 2월달, 3월달에 누가 제일 수익이 많이 났는지 보실 거고, 1년 12달 기준에 저 또한 쉬어간 달이 있습니다. 가끔 오셔가지고, 나 가입한 지 3일 됐는데 수익 안 나요? 가입한 지 뭐 어제 가입했는데 수익 안 나요? 매일매일 어떻게 수익이 납니까? 시장이 빠진 날도 있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거 가입하실 분들 이거 알고 오세요. 하루, 일주일, 한 달 기준으로 맨날 수익 나지 않습니다. 그런 곳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주세요. 그런 건 없고요. 1년 12달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의 70에서 80% 이상은 우리가 승리하는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1월부터 우리가 뭐 1년 12달 12월까지 또 1월부터 12월까지 봤을 때 수익을 챙기는 날이 훨씬 더 많았어요. 70에서 80% 이상은 쉬어가는 달도 있고 뭐 일주일 동안 수익 안 날 때도 있고요. 뭐 3일 동안 쉴 때도 있고요. 매일매일 수익 날 때도 있고 하루에 2-3개씩 수익 날 때도 있는데 1년 12달러 보면은 그 확률이 더욱더 많은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가입한 즉시 당장 내일 수익 나야 되고 일주일 안에 수익 안 나면 끝인 거고 이게 아닙니다. 저는 그 페이스로 가고 있는데 거의 70에서 80% 이상의 확률로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이 난다 이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그러면 쉬어가는 그것도 분명히 있어요. 시장이 빠져도 무조건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이 빠지면 올라갈 때도 있지만
쉬어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이게 은행이 아닙니다. 목표 수익을 정해놓고 무조건 목표 수익이 안 나면 되는 게 아니고 시장 주식이라는 건 시장 상황을 따라갑니다. 시장이 급락 나오면 시장이 3% 빠질 때도 있고요. 4%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만 빠져도 7% 8%예요. 종목들은 15에서 20% 다 빠진다는 얘기예요. 종목들의 변동은 더 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도 체크하시고 3월달에 우리가 이제 우리 종목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들과 또 그리고 상패 시즌에 벗어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시장 여파로 밀리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10% 내외 10% 안쪽에서 그래도 매수가 근처인 종목들도 많아서요. 그 회복 속도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상패 시장 끝나고 나서 또 그리고 뭐 오늘 내일은 종목들의 변동은 오늘보단 제한적일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변동성과 또 그리고 수익의 크기가 다를 거라고 판단되니까요. 지금 시장에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요.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3월 3패 시즌이 임박했기 때문에 종목들의 투심이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수익 랠리를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뭐 매일 매주 무조건 내가 가입한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저는 1년 12달 기준으로 제 페이스대로 쭉 가고 있어요. 1년 12달로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이 났던 날이 훨씬 더 많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입한 기준이 절대적 기준으로 잡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우리가 단기 스윙을 제가 하지만 마음만큼은 긴 호흡으로 종목들의 그 레이스를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레이스를 차근차근 달려가는 거지. 시장이 급락 나고 있는데 내 종목은 수익이 나야 돼. 나 어제 가입했는데 왜 오늘 수익 안 나? 지난주에 가입했는데 바로 수익 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곳 있으면은 가르쳐 주세요. 없어요. 종목 50개, 100개 뿌려가지고 한두 개 올라가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확실하게 여러분들, 요령 피우지 않고 수익에만 집중하고 있고 책임지고 리딩하고 있으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 쫄지 마시고요. 오히려 큰 기회를 삼고 또 그리고 수익 전환을 꿈꾸시는 분들은 저한테 지금 오시면 됩니다. 시장이 좋았을 때 막 사상 최고치일 때 와가지고 시장 좋아서 올라갔던 종목들 지금 수익 나요 이래가지고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이렇게 불안할 때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시장에서 누가 제일 잘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히 알고 있고 트렌드를 선점해서 수익 랠리를 어떤 식으로 챙겨드리는지를 한번 봐보시고요. 가입하실 분들은 거기 사이트에서 가입하시는 방법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하는 방법이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엠비엔골드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요것만 안내하고 마무리할게요. 여기 엠비엔골드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주식 라이브 클릭하신 다음에 저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여기서 가입하는 게 제일 편해요. 날짜는 넉넉히 드립니다. 장이 끝났으니까 8일, 예, 2개월이면 16일, 31일 말씀드리는데요. 날짜 갖고 추접스럽게 하루 더 주네, 이틀 더 주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꼬시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제일 넉넉히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결제하기 누르셔서 결제하는 방법이 가장 편하다. 방 이동하실 분들도 원클릭 서비스 변경 연장으로 연장하신 방 이동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일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거 외에 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엠비엔골드 사이트에 가입돼 계신 분들은 여기 ARS 결제를 통해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객센터를 통해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입하는 방법 중에 가장 편한 거는 고객센터다라고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방법이 제일 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누가 제일 선점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수익이 3% 5% 뛰게 하고 박수 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짧게 10에서 15% 20% 수익을 챙겨드렸었고요. 40에서 50% 60% 그거는 왜냐? 시장의 트렌드를 항상 선점했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나는데 6개월 1년 전에 수익 났던 걸 여러분들 자랑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이번 달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렸었고 디지털 화폐를 어떤 타이밍에 그리고 컨텐츠 섹터를 또 미래차 섹터를 또 그리고 메타버스 섹터를 언제 말씀드렸고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수익을 챙겨드리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샀던 것 중에 하나 10% 빠졌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여드렸고 어떤 수익을 챙겨드리는지를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내 거 하나 빠졌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시장의 트렌드를 언제 어떤 타이밍에 말씀을 드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좌 관리를 해가지고 수익으로 바꿔드리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절대 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3월 시장은 지금 글로벌 증시 다 그렇고요. 중국 상해 증시 우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다 빠지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상패 시즌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금 더 우려감이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쫄지 마시고 저와 함께 안정적인 또 그리고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종목들로 교체하셔가지고 오히려 이 위기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이 시장의 하락을
같이 저와 함께 차근차근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또 알체라 좀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서, 뭐, 바로 멸살하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뭐, 조정이 나왔을 때 뭐 알아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한테 가입 안 하셔도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힘든 시장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